안녕하세요. 얏소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아지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의 스티브 더노의 책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의 행동 때문에 속상하거나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때가 간혹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그런 강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진한 개를 미치게 하는 50가지 고민에 대한 내용과 그래서 나타나는 강아지의 반응들과 또한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때에 매우 시의적절한 책입니다. 우선 저자 스티브 더노는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더노는 저명한 애완동물 전문가입니다. 수천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훈련시켰으며 10여 권의 애완동물 관련 책을 썼습니다. 개 품종 구분부터 복종훈련, 건강관리, 문제행동, 재주 가르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식과 경험을 뽐내고 있으며 TV와 라디오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알래스칸 멜러무트라는 루이와 세퍼트 잡종 플라비오와 함께 시애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철저히 개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 책 처음 부분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루해도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개비올시다. 반갑습니다. 멍멍이 동지 여러분. 저는 개비라고 합니다. 특급 멍멍이 고민 해결사지요. 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인 양반이 또 달달 볶습니까? 옆집 고양이가 신경을 건드립니까? 오늘은 우편 배달부가 보자마자 다짜고짜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 대던가요? 걱정 마십시오,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개비가 여기 왔습니다. 저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브루클린의 부두부터 샌프란시스코의 고계단까지 두루 겪으며 보고 들은 것이 많답니다. 좋은 주인부터 개만도 못한 주인까지 이 개비는 많은 걸 경험하며 배웠지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공들이 인간과 함께 좀 더 즐겁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뼛속까지 못된 개는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물론 신경질적이거나 시건방지고 정신 산만한 개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심쟁이나 의심쟁이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개도 인간처럼 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날 때부터 싹수 없고 아기가 가득하며 끝간데 없이 위험한 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못된 개들은 대부분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어떤 개가 몹쓸 짓을 한다는 건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르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인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개 여러분, 모두 아는 얘기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쩌죠? 안 합니다. 안 가르쳐요. 인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걷는 미개한 동물이니까요. 명심합시다. 죄 짓는 건 인간이지요. 죄 짓는 건 인간이요. 용서하는 건 개라는 사실을. 이 책은 제가 받은 여러 멍멍이 동지들의 편지 중 많은 이에게 꼭 들려주고픈 이야기들을 골라 엮었습니다. 주인들이 잘못 알고 저지르는 실수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괴로운 우리 멍멍이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먼저 이 책에 실린 50가지 사연의 제목을 읽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저는 조언을 읽고 나면 왜 주인이 그렇게 대책 없이 구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책을 주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주인은 우리가 저지르는 품행제로의 행동이 알고 보면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걸 그제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잘만 되면 당신 주인 양반은 저희 현명한 조언을 읽고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사는 그 이족보행 동물은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알콩달콩 더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이 한 가지만 더요. 당신이 읽고 쓸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난리 납니다. 자, 뜸들이지 말고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1장과 4장 이 50가지의 사례들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못 살겠네. 초보 주인의 잘못. 주인 너무 바빠요. 나와 궁합이 맞는 주인은 누구? 애견소에 관한 불편한 진실. 형이랑 같이 살기 싫어요. 라이벌이 생겼어요. 종이에 싸라고 난 못해. 친구들은 복종훈련을 해요. 장난으로 물게 해주세요. 사람한테 뛰어오르는 게 좋아. 집안을 맘대로 돌아다녀요. 중성화 수술이 뭐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인전 2장 말썽쟁이 길들이기. 주인이 때려요. 복종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말 안 들으면 주인이 펄펄 뛰어요. 목줄 풀고 신나게 달렸어요. 이리와 명령이 싫어요. 집에 꼭 박혀 있고 싶어. 우리 주인은 변덕쟁이. 심심해 죽겠어요. 꼬맹이들 등살에 살아남기. 방랑벽을 어찌할까요? 우리 주인은 고장난 레코드. 애견용품 이야기. 쓸만한 놈, 몹쓸 놈, 이상한 놈. 쉴 곳은 오직 내 집뿐. 혼자 놀다 미치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보내져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차 안에서 통구이가 되어가요. 차 타는 게 좋아요. 주인이 신참만 예뻐해요. 맘대로 나타나고 나다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따분해서 제 발을 핥아요. 초콜릿 먹고 죽을 뻔. 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4장 사랑하는 주인. 그들 때문에 울고 웃고. 주인이 꼬맹이만 무조건 칭찬해요. 인간 음식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요란한 출입 인사가 날 미치게 해요. 스킨십 싫어요. 입맛을 잃었어요. 운동 좀 시켜줘요. 수의사가 무서워요. 스트레스 많은 주인. 아기와 개, 난 버림받았어요. 다른 개랑 만날 싸워요. 주인과 같이 먹고 자고. 개에게 무관심한 주인. 개구멍이 줄었어요. 사료가 바뀌었어요. 나는 우리 집 대장, 몸단장이 싫어요. 여기서 우선 제가 이 책은 전체가 너무 재밌지만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뒷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빌려서든 아니면 구입해서 읽어보아요. 개와 인간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무리지어 살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충성심을 다하죠. 또 자기 영역을 소중하게 지키고 뭐든 빨리 배우며 한때는 위대한 사냥꾼이었던 역사도 비슷하고. 여긴 이런 건데 제가 하나 하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너무 급해서. 요 부분 읽어드리겠어요. 나와 궁합이 맞는 주인은 누구? 이 책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 얘기입니다. 저는 동물보호소에 있는
아늑한 계집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4개월 된 리트리버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멍멍이 친구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를 예뻐해 줄 사람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보호소에 와서 우리를 훑어보고 가요. 크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작고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꼬마들이 있는 집도 많고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느릿느릿 보고 가시기도 해요. 다들 착하고 친절해 보이고 저를 예뻐하는 것 같아요. 개비 아저씨, 저는 어떤 집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곰이나 아주 배가 불렀구나. 4개월이면 개의 생애에서 가장 예쁘고 좋을 때란다. 정말 모두 우리 고민이를 사랑할 거다. 너는 털뭉치 같아서 꼭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겠지? 털은 얼마나 복슬복슬하고 이빨은 또 얼마나 작고 귀여울까? 내 입 냄새조차 향기로울 거다. 누가 너를 데려가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곰이나 편지를 쓰는 건 잘한 일이다. 칭찬해주마. 너한테 꼭 맞는 주인에게 가고 싶다는 거지. 강아지와 주인의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란다. 자, 조금 생각해보자. 개마다 모양과 체격, 성질이 다르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의 장점이 마음에 든다고 냉큼 들이는 실수를 많이 하지. 기운이 팔팔한 모습이 예뻐 보인다고 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10개월짜리 보더콜리를 지팡이 짚고 다니는 80 넘은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가는 사단이 나도 크게 난단 말이야. 그 에너지 덩어리는 종일 가엾은 할머니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할 거다. 제 몸 추스를 기운도 없는 할머니가 무슨 수로 그 멍멍이를 운동시키며 그 많은 호기심을 어떻게 일일이 감당할 수 있겠니? 보더콜리는 참 영리하지만 끝없이 도전하고 일을 저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개거든. 그러니 보더콜리보다는 멀티지나 토이 스페니얼처럼 좀 더 온순하고 길들이기 쉬운 종자가 할머니에겐 훨씬 더 어울릴 거야. 나이를 좀 더 먹어서 조용하고 느긋한 성격의 잡종도 괜찮고 말이야. 반대로 멀티즈처럼 순하고 연약한 종자가 애들 바글바글 들끓는 시끄러운 집에 갔다가는 완전히 질리고 주눅이 들겠지. 그런 집에서는 좀 더 부침성 있고 기운 팔팔한 종자가 더 어울린다. 너처럼 말이야. 지금부터 주인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주마. 예외도 있겠지만 어느 집에 갈까 대기 중인 개들에게는 다 해당하는 일일 테니 이 글을 좀 더 다른 멍멍이 동지들도 좀 새겨 들으시길. 활동적이고 튼튼하며 부침성이 좋고 덩치도 좀 있는 개이거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라면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있고 주인이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괜찮은 집으로 가야 한다. 애들이 있는 곳도 괜찮다. 물론 아이들이 개를 찝쩍거리거나 두들겨 패거나 꼬리를 잡아당기지 않아야 한다. 그 꼬맹이들이 개의 에너지를 발산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개에게 운동과 훈련을 엄격히 시킬 것이다. 원래 이런 종류의 개들은 넘치는 생명력을 배출할 통로와 행동 지침이 필요하니 훈련이 엄격하다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사냥개나 때로 몰려 사는 개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하며 대부분 덩치가 크게 마련이다. 얌전하고 새침하며 조심성 있는 성격이거나 시끄럽고 복잡한 걸 질색하는 개라면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집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꼬맹이들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가 터질 요인이 많지 않는 곳 말이다. 대신 주인이 개를 물고 빨며 어린애처럼 귀여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빠른 시일 안에 얌전하고 예의 바른 개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트 하운드, 토이 종류 등 부끄럼 많고 얌전한 개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조용하고 온순한 무릎강아지 타입이라면 나이가 좀 있는 주인이 안성맞춤이다.
이들은 은퇴를 전후한 삶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개를 산책시키고 매일매일 돌봐줄 체력은 충분할 것이다. 대부분의 토이 강아지들이 이 부류에 들어간다. 요크셔 테리어 같은 작고 귀여운 테리어 종들이나 소프트 코티드 휘튼 테리어도 이 부분에 넣을